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아이폰 15 출시 당일에 명동 애플스토어에 방문해서 프로 라인업과 기본형, 플러스 모델 이런 신제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 운영 체제죠. iOS 17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핵심만 압축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 17을 리뷰하기 앞서서 새로운 얼굴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오늘부터 세상을 잇는 리뷰를 함께 같이 하게 될 고명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명훈입니다. 처음 카메라에 앞에 서는데 너무 떨리네요. 저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포함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IT 분야 전방에서 쭉 취재해 왔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쭉 삼성폰 유저였는데 첫 리뷰부터 애플 제품을 소개하게 됐네요. 오늘부터 세상을 잇는 리뷰에서 같이 참여하게 됐으니까 김용수 기자와 함께 제품 리뷰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iOS 17 버전은 지난 WWDC 2023에서 아이폰 15와 함께 공개된 이후에 지난 9월에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근데 공개된 이후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폰의 발열 문제, 번인 현상, 배터리 과소모, 전원 꺼짐, 업데이트 무한 로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애플에서도 이 iOS 17 문제를 좀 인정하고 iOS 17.01부터 3까지 중요한 버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iOS 17.0.1에서는 커널, 보안, 웹킷 등 좀 간단하게 사용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업데이트였고요. iOS 17.0.2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한 로딩 이 문제를 해결한 업데이트였습니다. 그 다음 버전이 이제 17.0.3에서는 제일 비싼 손난로라고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네, 여기에 있던 발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15의 번인 현상 및 이런 스탠바이와 에어드랍의 기능을 새롭게 담은 iOS 17.1 버전이 출시됐고 개발자 모드인 17.2 베타 버전까지 공개됐습니다. 네, 애플은 이렇게 새로운 iOS를 공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는 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애플은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이 버그 문제들을 특정 타사 어플에서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안전상의 위험이 없을 뿐더러 아이폰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나온 iOS 17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크게 변화한 점 10가지를 저희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타임 부재 중에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페이스타임을 받지 않았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이나 오디오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페이스타임을 끊었을 때 메시지를 남길 건지 알림이 뜨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연락처 포스터 기능인데요. 상대방에게 전화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프로필을 사진이나 미모티콘 등으로 꾸민 후 상대방의 전화화면에 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은 연락처, 내 카드, 연락처 사진 및 포스터 선택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임드롭인데요. 지금까지 내 연락처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명함이나 휴대폰 번호를 직접 찍어서 건네줬잖아요. 그러나 이 네임드롭 기능은 내 연락처를 아이폰끼리 서로 맞대기만 하면 서로의 연락처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와도 맞대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폰끼리의 문화가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탠바이 기능인데요. iOS 17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맥세이프나 유선으로 충전할 때 거치대나 크립토를 이용해서 가로로 돌려놓으면 탁상 시계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상하 좌우로 돌리면서 마음에 드는 화면으로 설정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17.1 버전 업데이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PD님도 자취방에 시계가 없는데 탁상 시계로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에서 좀 개선이 됐어요. 지난 iOS 16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글씨가 굵어져서 불만이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드디어 글씨의 굵기가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원래 크기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사진이 이제는 모자란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면서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지구 배경 화면이 이제는 지구뿐만 아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비롯해서 태양계의 모습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설정은 배경화면에서 여러 가지 배경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hare Play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 자차로 이동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아이폰 주인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탑승한 모든 아이폰 유저들이 이용이 가능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플레이가 연결되는 차 디스플레이에서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연결을 시키면 이제 그 차에서 모든 아이폰 유저들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뭐 틀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경우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음악을 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이제 동승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는 음악을 들으면 조금 좀 야유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점은 잘 상의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애플의 인터넷 브라우저죠. 사파리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설정, 사파리,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에서 잠금을 설정해 놓으면 이제 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야 사파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세요. 다음 8번째 인터랙티브 위젯인데요. 이 기능은 앱을 열지 않고 위젯을 통해서 음악, 일정, 사파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OS 17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됐는데요. 사용 방법은 원하는 홈 화면 페이지로 이동 후 화면을 꾹 누르시고 왼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위젯을 선택하고 크기 옵션을 확인하신 후에 홈에 추가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에어드롭에도 추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폰끼리 사진 등을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기능은 촬영일 기준 바로 하루 전에 나온 기능인데요. 이제 기존의 에어드롭은 멀리 떨어지면 전송이 끊기곤 했죠. 근데 이제는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도 인터넷 클라우드망을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변경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10월 27일에 이 iOS 17.2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버전에는 이제 WWDC 2023에서 공개된 대로 일기 앱인 저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앱에서는 예를 들어 뭐 여행 중이면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니면 뭐 이 사진들에 담긴 의미는 쓰기 프로포트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이폰 15 프로와 플러스 모델을 각각 대여를 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iOS 17 버전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 모델 측면에 새롭게 추가된 이 동작 버튼이 생각보다 유용해서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는 뭐 취재나 인터뷰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녹음 기능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동작 버튼을 녹음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게 급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런 녹음을 실행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좀 원하는 앱을 이런 단축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구글 맵이나 카톡 이런 자주 쓰는 앱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iOS 17.2부터는 이제 번역 기능도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번역하는 기능인데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다닐 때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용수 기자님은 좀 뭐 어떠셨나요? 저는 뭐 명훈 기자가 앞에서 뭐 액션 버튼을 통한 통화 녹음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좀 연관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 애플 자체의 기능은 아닌데요. 영상 촬영의 기준으로 최근에 SK텔레콤에서 AI 비서 앱 ADAS을 통해서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매번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같은 기자들은 특히나 통화 녹음을 활용할 때가 많은데 아이폰을 통해서는 통화 녹음을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갤럭시 유저들은 이 기능을 통해서 아이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기회가 제공된 것 같아서 좀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이 아이폰 자체에 업데이트된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들만 이 에이다 앱을 통해서 통화 녹음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KT나 U+ 가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각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선 SK텔레콤 그 회선 가입자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애플 자체적으로 아이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출시를 한다면 조금 더 갤럭시 유저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빨리 아이폰 자체에서도 통화 녹음이 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기자 오늘 촬영 처음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촬영한 건데요. 너무 떨려서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iOS 17.1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OS 17.1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을 참고하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